안녕하세요. 여행을 리뷰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차이나 전기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무엇보다 전기차 시장의 전반적인 개요와 유럽을 집중으로 한 변화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차이나 전기차와도 연관이 크니까 한번 지켜봐 주세요. 제가 가져온 거는요, ING에서 어제 그저께 16일날 발표된 기사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제목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전기차 흡수율이 기대를 넘어섰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흥미롭죠?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전기차 글로벌 쉐어가 점유율이 2021년 예측보다 넘어섰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원자재 가격들이 오르고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전망이 좋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2022년도에도 지금 올라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2023년에도 엄청난 주문 시그널들이 보이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전기차 글로벌 시장의 흡수율이 예측치를 계속 이기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풀 전기차, 전체적으로 전기로 굴러가는 차뿐만 아니라 내연기관과 전기차를 합친 건 그런 하이브리드 차도 포함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BNEF라는 조사 업체에서 6%라고 생각했던 예측치를 넘어서 2021년에 6.6 밀리언, 660만 대를 판매를 했다고 해요. 이거는 9%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유럽의 19%, 중국의 14%를 통해서 가속화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들보다는 적지만 지금 4.5%를 달성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변화가 지속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드 같은 경우에는 20만 대의 예약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전기차의 흡수율이 계속 모멘텀을 얻고 있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글로벌 상황이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1년, 2022년 계속 상승 중이죠. 가장 큰 유러피안 카, 그러니까 유럽 차 마켓에서 계속적으로 성장 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 차까지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새로운 모델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독일, 영국, 프랑스 모두 전기차 판매가 두 자릿수 성장을 보이는 추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전체적인 전기로만 하이브리드 차가 아닌 그냥 100% 전기차로 구성된 그런 점유율이 2022년도에 10%를 지금 보이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작년 1분기와 지금 1분기를 비교를 한 건데요. 전체적으로 모든 유럽 국가들에서 모든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은 뜻이에요. 2022년도에는 지금 그렇지만 성장을 해야 하는 그런 요소들이 몇 개 있는데요.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반도체 칩 부족, 우크라이나 와이어 하네스 제공 난항, 그리고 락다운의 지속. 여기서 계속 따져보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6월부터 순차적으로 락다운을 푼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10월까지 푼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거의.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전쟁이 계속 없어져야 되는데 이거는 러시아의 선택에 따라서 달리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장들이 와이어 하네스의 제공이 난항이 되면 우크라이나에서 계속적으로 지속이 안 되면 계속 전쟁이 지속되면 다른 나라에서 와이어 하네스를 받을 가능성이 커지겠죠. 그리고 반도체 칩 부족 같은 경우에는 칩 부족 상황들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생산도 늘리고 있고 반도체의 개발 그리고 만들어내는 속도를 늘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금 뉴스에서 많이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전체적으로 괜찮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많은 칩들을 요구하는데 그로 인해서 다른 차들을 먼저 만들려는 우선순위를 둘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안 좋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보시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내연기관차보다 2000개가 두 배인 2000개가 필요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건데요. 하지만 지금 저희가 봐야 되는 거는 이런 상황에서도 CO2를 줄이는 목적과 친환경으로 변해가는 그린 산업들 때문에 제조사들은 어쩔 수 없이라도 전기차 생산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칩이 들어오든 전기차에 필요한 것들이 들어오든 무조건 전기차부터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는 뜻이에요. 풀 전기차의 점유율이 유럽 판매에서 15%까지 지금 달성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풀이고요. 이거는 하이브리드입니다. 지금 비교를 해보면 전체적인 전기차가 더 많은 상승률을 보고 있어요. 하이브리드보다도. 그리고 유럽에서 지금 풀 전기차 같은 경우는 15%라는 새로운 이정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같은 쿼터에서 같은 분기에서 6%를 보였던 게 10%를 지금 보이고 있고요. 10% 이상으로 더 높은 스텝업을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베를린 공장이 이번 연도에 생산 시작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칩 같은 경우에는 점점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상승 국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여전히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이끌어가고 있는 존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폭스바겐도 유럽에서는 절대 강자로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폭스바겐이 거의 다 먹었고요. 테슬라는 16%를 보이고 있고 세계에서는 테슬라가 29%, 폭스바겐이 25%를 보이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으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higher fuel price, 그러니까 기름값이나 이런 화석연료의 가격이 올라가는 게 지금 전기차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수요적인 측면에서 너무 강한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주문들이 정말 많아지고 수요는 점점 커지고 있고, 그리고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4월 기준으로 30만 대의 예약이 들어왔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서유럽만 따져서요. 정말 많은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쟁을 통해서 기름값이 올라가는 게 전기차에게 수요를 급증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책에 대한 건데요. 모든 나라에서 정부들 그리고 심지어 회사들까지도 친환경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책과 회사들은 생각이 바뀌면서 전기차 시장의 성장을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을 시키고 있다고 얘기하는 게 이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지금 전기차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몇 개 있어요. 일본의 혼다와 토요타인데요. 여기는 만들고 있지만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거는 참고만 해주시고요. 이제 유럽에서도 보시면 노르딕 국가, 북유럽 국가들이 조금 더 급변하는 상황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노르딕 컨트리에서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벨기움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뿐만 아니라 진짜 풀 전체를 다 전기로 움직이는 그런 전기차들을 많이 바꾸고 있고요. 특히나 스웨덴이나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전기차 보급이 엄청 높아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 얘기를 조금 해볼 건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도 엄청난 상승을 보이고 있고 글로벌보다도 더 상향되는 그런 퍼센트를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세계 흡수율, 세계 점유율을 지금 도와주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전기차 점유율에서 유럽에 뒤처져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치만 중국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큰 전기차 시장으로 바뀐 지 오래고요. 폭스바겐과 중국 마켓에서 리더 자리를 하고 있는 BYD 두 개 모두 2022년 초에 중국의 전기차 수요를 급등시켰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락다운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런 수요 급등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지금 위험한 상황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야겠죠. 마지막은 현재 좀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중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급증하는 배터리 원자재의 가격은 전기차 보급에 제재를 가할 수 있고 미래에도 내연기관 차보다 싼 가격으로 사기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게 여기 내용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했다시피 유럽이 전체적으로 변화를 보이고 있고 중국이 계속적으로 변화를 보이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 조금 천천히 올라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둘보다는요. 하지만 미국이 제일 먼저 지금 유럽과 같이 친환경으로 변해가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예요. 대표적인 국가 중에 하나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유럽과 비교해서 기술력이 딸리는 이런 나라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미래 쪽으로 보면 이 전체적인 국가들이 모두 전기차로 계속 변해갈 가능성이 너무나 큽니다. 현재만 봐도 그렇고요. 배터리 원자재의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수요는 높아질수록 가격은 높아질 테니까요. 하지만 전체적인 정부의 지원이든지 생각의 변화들이 전기차 시장을 계속 끌어올릴 겁니다. 저희는 여기서 집중해야 되는 게 유럽, 한국, 미국 전 나라에서 지금 필요한 부품들, 전기차 부품들과 리튬의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게 중국이에요. 솔직히 세계적으로 중국에서 납품하는 부품들과 차들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도 중국에다가 공장을 세운 거고요. 잘 생각해야 돼요. 이렇기 때문에 차이나 전기차는 전체적으로 중국의 부품 회사든지 전기차 회사들을 다 갖고 있는 ETF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ETF를 계속 사나가기만 해도 저희들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지만
언젠가는 올라가면서 수익을 낼 수 있을 겁니다. 제 생각이지만 이 기사에서도 어느 정도는 이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의 의견과 이 기사를 보고 한번 생각을 깊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마쳐보도록 할게요.